짧게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부동산 경매 공부를 독학으로 했습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심정을 알고 혼자 하다 보니까 공부한 기간은 학원 수강에 비해 최소 5배에서 6배는 더 길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초보는 일단 첫 도전 자체도 되게 두렵기 때문에 제일 만만하고 안전한 물건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너도 나도 다 좋아하는 아파트 물건을 도전했죠. 저는 생각보다 공격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7달 연속으로 폐찰만 하고 현타 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진짜 조사 다 하고 폐찰하면 그 시간이 날아가는 기분이 드니까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제 마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투자, 주 종목이라고 하죠. 아무도 안 사는 물건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세를 조사하고 아무도 안 사는 데에 다 이유가 있죠. 매력이 없거나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물건을 취득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벨로핑이라고 하죠. 그것을 매도해서 수익화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인지라 항상 경매장을 갈 수 없다 보니까 주로 공매를 선호하지만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경매장 대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입찰하고 있고요. 회차라고 하면서 단타 물건도 꾸준히 유지 중입니다. 제가 경매하면서 느낀 장점을 크게 3가지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넉넉하게 나온다는 장점입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이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데 경매로 취득하면 득을 보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대출도 있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물건을 경매로 취득하면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물건 투자하기도 좋다는 큰 장점이 있죠. 두 번째,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이 알아서 처리되기 때문에 복비라는 돈이 안 든다입니다. 일반 매매는 부동산을 거쳐 중개수수료를 제공하죠. 부동산의 판돈이 큰 경우에는 이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법원이 제일 먼저 경매 비용을 배당금에서 최우선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따로 내야 될 복비 개념은 없는 거죠. 세 번째, 권리 분석을 잘할 수 있게 되면 특수 물건을 통해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입니다. 경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어떤 분야든 1000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수익성이 높은 특수 물건의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몇 배에 달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말씀드려서 선몽자인 줄 아실 텐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매는 그냥 부동산 투자의 어떤 취득 방법, 극히 일부라는 점입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좋은 부동산을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싸게 잘 사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연히 거시적인 시장 경제 상황에 맞춰 일반 매매로 취득하면 오히려 경매보다 크게 수익화할 수도 있죠. 경매도 하시면서 일반 매매 금매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보입니다. 경매의 단점을 8가지나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단점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 이상으로 잘하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경매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입찰하려면 경매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뺄 수 없는 직장인이나 가게 업주는 불편하다입니다. 경매장은 오전에 열리죠. 연차 쓰는 거 아닌 이상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찰 10번 하면 한 번 정도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그렇게 항상 시간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리 입찰하자니 공짜로 해줄 가족이 아닌 이상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경매는 일반 매매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 소외된 물건이 주로 나온다입니다. 약간 백화점과 아울렛 느낌이 적절할 것 같은데 아울렛에는 이쁜 물건은 자주 없잖아요. 간혹 득템하는 경우가 있듯이 경매 시장에도 이런 물건이 왜 경매로 나오지? 하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리상 하자가 많아서 일반 매매로 내놓으면 절대 안 팔리는 물건이 천지고 좀 괜찮은데 하는 물건이 종종 있는데 와 이건 대박 물건이네 하는 그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나마 요즘같이 부동산 하락장과 높은 금리가 맞물려 있는 시기에는 좋은 물건이 더 자주 보이기는 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 감정가보다 많이 싸게 낙찰받게 되면 다 좋은 물건인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싸게 살려고 경매하는 건 맞는데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경매 시스템 자체가 내가 현 시세보다 얼마나 더 싸게 주고 샀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선호도가 떨어지는 물건 싸게 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자체의 본질, 가치를 보는 것보다 벌 수 있는 퍼센트에 집중하게 된다입니다. 물건의 가치가 좋고 남들도 좋아하는 물건은 감정가의 90%대에만 낙찰받아도 잘 산 겁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사람 심리가 아유 감정평가에 90% 누가 사가 기본 2번 유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괜찮은 물건은 절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입 벌리려는 것도 계속되는 폐철로 슬럼프랑 스트레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되진 않으시겠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5번째, 경매로 취득한 물건으로 공간 사업이나 자영업을 계획할 때 본인 예상과 다르게 큰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사업 성공한 후기 그런 거 많이 보이는데 사업 진짜 쉽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올라오는 게 SNS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경매로 부동산 취득하는데 대출 잔뜩 끼고 취득하잖아요. 이 공간을 또 사업장으로 만들려면 레버리지를 더 끌어와서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진짜 그러면 사업이 마냥 망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하고 싶으면 길거리 좀 돌아다녀 보세요. 잘 되는 사업장만 잘 되고 그런 가게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파리가 날리는 곳이 태반입니다. 자신 있는 거 아니면 제발 신중하세요. 6번째, 경매는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죠. 이렇다 보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를 시작하면 자신만의 무기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좋다, 돈 된다 하는 거 다 하십니다. 이러시면 장기적으로는 수중에 번 돈이 없으실 수 있어요.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주식도 이것저것 다 단타도 잘하려고 스윙도 잘하려고 하고 장기 투자도 잘하려고 하면 망한다 하잖아요. 모든 투자는 자기만의 무기를 먼저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자신 있고 안정적인 무기를 먼저 만드실 때까지 빌라, 아파트, 상가, 지산 등 괜찮은 거 있으면 다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노선을 정해서 딥하게 파보세요. 그게 나중에는 훨씬 잘했다는 생각하실 겁니다. 7번째, 세입자가 대부분 좋지 않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도에 스트레스가 따라오는데요. 마음 여리신 분들은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저도 제가 수익화한 물건들의 세입자들이 다 사연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정말 힘들게 부모 봉양하는 분들이었죠. 낙찰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서 돈 못 갚은 채무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약속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돈 떼었다 생각해보세요. 피가 거꾸로 막 솟고 잠도 잘 못 자잖아요. 낙찰자는 이 두 사람의 채무 상태를 중지해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명도라는 걸 가만히 있는 사람 내쫓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경매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경매인으로서 도의적인 회생을 돕는 이사비 등을 고려해서 경매를 해나가신다면 명도의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듭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좋은 마음으로 경매합시다. 마지막 8번째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집 내부 확인이 어렵고 소송 공부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명도 소송이 자주 따라오는데요. 등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붙어있는 경우에도 왕왕 보실 겁니다. 그런 게 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등기부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매를 하다 보면 소송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그 소송에 말려들거나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깨끗한 물건은 돈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몰리면 그만큼 낙찰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긴 시간을 녹여 가치 상승으로 10년 이상 엉덩이 무겁게 돈 벌 생각이 아니라면 편안한 물건은 그냥 일반 매매 금매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경매를 하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럴 각오가 있으시다면 경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보시기 편하게 단점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들 잘 생각해보시고 초보자분이시면 내가 경매를 시작해봐도 될지에 대한 이정표로 삼으시고 중수 이상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니까 항상 조심하자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